2023년 1월 18일 오후 10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제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왜 영상 기록을 남기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국내 국제 정세는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는 곳을 향해서 지금 모든 국내외 정세가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쯤 이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실까?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궁금하죠. 요즘은 제가 이제 텔레비를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 자체에 텔레비도 없고, 사무실에서도 이제 텔레비를 이사를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조용한 게 좋다 이래가지고 텔레비를 없애버려가지고 텔레비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잠깐 또 이제 딴 데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역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죠.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는데 40대 가장이 이제 가족끼리 이제 어떤 집단 자살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은 죽고 남편은 중태인가 이런 거, 애들은 죽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거, 이것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판인데 1년에 한 15,000명 가량이 이제 자살을 해가 죽는데, 자살해가 죽은 사람만 1년에 15,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그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골치 아픈 거 15,000명에서 3,000명을 빼버리면 12,000명이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0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1,000명에서도 100명을 빼버리면 900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 30일로 잡고 하루에 매일 30명씩 자살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루에 30명. 우리나라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살을 이제 시도해가지고 죽지 못한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럼 하루에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포함하면 하루에 한 100사람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봐요. 안 되겠어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못 죽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특히 이제 거기에서는 20대 여성이 많다 그래요. 20대 여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냐고요. 아이고, 이번에 150명의, 몇 명이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죽은 사람이 숫자가 약 한 160명 가량 되는데, 한 150명 정도 되잖아요. 150명 넘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그런 대형 사고가 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고, 정말 멀리 볼 것도 없고, 내 주위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이 60 넘어서도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40, 50 넘어서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사람들도,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기를 또 안 가진다고요. 이 대한민국 이
교육제도 이 자체가 참 진짜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아기를 놓으면 뭐 하겠느냐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하여튼 진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하기 때문에 하루아피 이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루바피 대통령이 이제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이분이 언제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응? 반드시 이분은 21대 대통령은 반드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되게끔 돼 있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쯤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금년 2023년이 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 제가 그렇게 느껴요. 2023년 드디어 기다리던 그 날이 올해가 아닐까. 이렇게 내가 추측을 해봅니다. 아이고. 그건 그렇고, 아이고. 제 손이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내 유튜브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반창고가 붙어 있거든요. 언제나 이 겨울 되면은 언제나 이 반창고가 이게 막 손이 여기 요 부분이 막 갈라 터졌기 때문에 늘 그리 이제 그 이제 뭐 내가 회사에서 좀 하는 일이 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을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항상 이렇게 써야 되다 보면은 요 이제 요런 데 끝에 요런 데 손톱 끝에 요런 데 막 갈라지다 보면은 그쪽으로 찬물이 이렇게 찬물이나 뜨신 물이나 들어가게 되면 따가워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물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창고를 오른손 왼손에 전부 다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반창고 안 붙인 지가 참 오래돼요. 한 열흘 됐나, 한 보름 됐거나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뭐, 불로유, 이거라는데, 지금, 서울로유. 서울로유, 이제, 여기는 허경영 총재님 사진을 붙였어요. 불로유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우유를 사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사진이 들어있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안 그러면 이제 여기 사진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고, 이제 그냥 한글로 허경영을 적거나, 한문으로 허경영을 적거나, 영어로 또 허경영을 적어도 돼요. 뭐, 그런데 막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한글로 허경영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은 이제 언제 했느냐 보면은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날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15시 10분, 그러니까 오후 3시 10분에 내가 이것을 스티커를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됐죠. 그래 됐는데 한 달 보름 되면은 이제 이게 냉장고에 안 놔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썩지 않아요. 안 썩습니다. 그거를 내가 왜 실험을 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분무기에다가 이제 그걸 우유를, 요거는 11월 달에 한 거거든요. 11월 달에 한 보름 정도 한 거를 여기 이제 분무기에 넣고 이 손에다가 뿌렸어요. 요 손에, 내 손에다가 이제 뿌리고, 물론 이제 이제 내가 손이 좀 이렇게 뭐 테이프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제 제 아는 저 분께서 천사님이라 그러면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 일반인들이 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참 그 좀 그 뭐라 그러나 인정이 굉장히 많고 막 남 아픈 것을 보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시 가지고 그분이 이제 만드는 저 불로유가 저 안에 있어요. 요 뒤쪽에 아이고 끄집어내기는 힘들고 이제 그분이 준 그 약품하고 같이 처음에는 바르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걸 좀 많이 바릅니다. 그 말이 좀 긴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손이 지금 이제 깨끗하잖아요. 전에 내가 한번 손 찍은 거 있어요. 전에 유튜브 그때 언제 올리는가 모르겠네. 그때 막 손이 시꺼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진짜 막 손이 터가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 경기도 어디고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거기가 경기도의 평택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아이고 고모님 손 보고 내가 울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전화가 온 적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났었잖아요. 이 불로유를 발라서 그래요. 불로유를 이제 그 불로유 만드는 방법은 요 우유에다가 어제도 내가 우유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뭐 1등급 아침에 우유를 샀는데 내가 집에 이제 스티커가 좀 있으니까 허경영 총재님 이제 스티커 조그만한 거 하나 붙이고 또 이제 뭐 허경영 이름을 적었습니다. 2023년이란 이 말이죠. 23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1은 이제 1월 16일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한 달 뒤에 좀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불로유인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정도 마시면 되느냐 하면은 요 이제 컵에 한 반 컵에서 조금 더 되게 그 정도만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마셔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반컵 조금 더 되는 거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마시면은 요런 컵에 3분의 2 정도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이래 마시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불로순 그냥 일반 나는 이제 수돗물을 바로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스티커 요를 붙이면은 물이 그냥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 이게 일반 사진만 붙여보면 요 기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주 또 몸에 더 좋습니다. 몸에 더 좋아요. 근데 이 물을 좀 마시니까 페트병에 마시니까 냄새가 조금 나가지고 제가 버거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 하고 요를 보면은 이름이 있죠. 허경영 이때 있는데 요 버거컵에 좀 따라서 마시니까 그 냄새가 더 없고 훨씬 더 좋네요. 그럼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거컵도 여기 허경영 이제 총재님의 사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물질이 암흑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에 뭐 아픈 사람들이 몸이 이제 뭐 60, 70, 80, 90 넘어가면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아픈데 요거를 먹게 되면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은 다 많은 병이 이제 치료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례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발을 좀 보여주셔서 미안한데 발에 각질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며칠 전부터 요게 좀 우유를 좀 이렇게 불로유를 좀 바르니까 이제 발에 각질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이거 보통 이제 각질 벗기면은 그 면도기를 가지고 막 나는 깎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일회용 면도기가 보통 보면은 한번 할 때 뭐 그 중국산이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한 2개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막 계속 이러니까 막 그 각질에서 그냥 한 주먹 정도 나와요. 한 반 주먹 정도 그 허연 가루 같은 게 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이제 각질을 벗겨냅니다. 벗겨내는데 면도기로 이제 이렇게 벗겨내는데 할 때마다 면도기가
한 개는 더 되고 2개 정도는 항상 빠져 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해야 이제 갈 길이 없는데, 지금 불로유를 이제 손에도 바르다 보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발바닥에도 바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영 좋아요. 뒤꿈치가 지금 벌어지고 하는 것도 많이 다 다쳐버리고 발이 깨끗해졌어요. 참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나는 불로유를 이렇게 마시진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요런 컵으로 반컵에서 3분의 2 정도를 하루, 많으면 3번, 적으면은 하루 2번 정도 나눠서 마시면은 아주 이제 뭐 몸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 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회사라든지 그 당사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이래 보면은 젊으신 분들이죠. 거기 이제 나이 해봐야 70년생, 70년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은 70년생 같으면은 70년에서 80년생이 이제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970년생 같으면은 경술생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50 너희 아닙니까? 경술이면 50 너희거든요. 그리고 1980년생 같으면은 이제 그 경신생이라고. 경신생 같으면은 나이가 몇 살? 1980년생 같으면은 나이가 40서이잖아요. 그러니까 40서이에서 50 한 4살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장이. 그리고 왜 아느냐 하면은 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장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제 대변 아닙니까? 그러면 소변 말고 대변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정도 보면은, 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한 번 보면은 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보고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낮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은 돌아서 나오면은 또 화장실에서 이제 또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있으면 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저 사람들이 장이 안 좋구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불로유, 이걸 먹으면은 바로 낫는다고. 장이 안 좋은 사람, 기타 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시력이 또 밝아졌다는 그런 정언이 있고, 나도 이제 지금 이제 안경을 이제 좀 끼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불로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어떻게 안경을 벗어도 될 만한지, 안경을 안 끼고도 글자가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내가 한 2달 뒤에 이제 불로유를 내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아마 구정 지나고부터 이제 좀 마셔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불로유를 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손이 지금 났으니까, 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났었단 말입니다. 이게 났었고, 발바닥도 지금 났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안에 뭐 나는 원래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잘 먹거나 뭐 이런 거는 잘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뭐 또 이거 뭐 지금 실험을 해가지고 또 뭐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암흑물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우유를 뭐 못 마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유를 마시면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우유를 못 마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 않고 요 우유에다가 흑염룡 총재님의 이렇게 이제 이름 글만 적는다든지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은 암흑물질화 돼가지고 우유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걸 마시게 되면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어지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을 분무기로 이제 요걸 분무기 1,000원 하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요걸 사살사살 뿌리면은 머리에 뿌리면은 머리도 머리 빠진 사람들도 머리도 난다는 그것도 내가 이제 사례를 내가 동영상으로 보고 이랬는데 또 피부에다 여성들 피부에 이렇게 퍽퍽 뿌리면은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참 진짜 누구 말대로 처녀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피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아주 내하고는 아주 진짜 뭐 지인이죠. 친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면은 또 잘 안 할 것 같더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5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 사람 계좌번호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송금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4만 원은 너가 용돈으로 쓰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가지고 말이지 우유를 사라. 2병을 사라. 요거 서울 우유 지금 보이는 여기 아마 3,800원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4,000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2개를 사도 8,000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가져가가지고 8,000원 하면 또 2,0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2병을 사라. 사가지고 하나는 흑염룡 거기는 이제 스티커가 없으니까 흑염룡 총재님의 스티커가 그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적어도 되니까 하나는 흑염룡 총재 이름 흑염룡 적은 우유 하나 하고 이름 안 적은 거 하나 하고 이제 방을 따로따로 이제 나눠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인이 이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작년 2022년 11월 30일 날 한 걸 내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흑염룡 총재 이름 안 적은 거, 날짜만 적혀 있는 거 하고, 하나는 흑염룡 총재님의 이름을 적고, 날짜 밑에 적은 거 하고, 2장을 보내왔더라고. 그래, 이제 오늘 내가 통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오늘 19일이잖아요. 오늘 18일이네. 오늘 1월 18일이니까, 이제 약 한 50일 됐잖아요. 11월 30일이니까. 한 50일 됐으면은, 뭐, 2개 다 썩었거나, 안 그래요? 하나는 썩고, 하나는 안 썩었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결과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이제 내일 연락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실험을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한 보름 된 것을 우유를 뜯으니까, 우유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이 우유거든요. 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서 내가 맛만 살짝 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 피부에다가 바르니까 손이 나산 거예요. 발바닥도 지금 막 뭐라 그러나 뒤에 발꿈치가 갈라지고 각질이라 그러지 발바닥 각질이 이렇게 막 면도기 2개가 뽑아질 정도로 이렇게 수북히 나온다고 한 주먹 정도 나왔거든요. 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가 지금 돼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내 제일 작은 우유를 샀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지인이 이제 연락이 올 건데 아마 연락 오면 또 내가 다시 또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흑염룡 이름 적은 것은 우유가 안 썩었고
안 적은 거는 썩었다고 그래 답변할 거예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도 우리 이제 그 다 실험을 하니까 거기 똑같은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마르네. 아 이거 버거컵을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내가 요즘 최근에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 이 불로수 일반 식수에다가 그냥 마시니까 여기 이제 페트병이니까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플라스틱. 딴 거는 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아서 먹으니까 냄새가 안 나고 물맛도 좋고 불로수입니다. 이것도 엄청 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이라면은 이미지가 그 뭐야 하도 언론에서 말이에요. 언론에서 하도 이제 막 진짜 회계망측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해 놓으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뭐 그런 언론을 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만 보잖아요. 보는데 실제 이제 불로유를 이제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만 적어버리면 썩지 않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실험이 되니까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내 말이 좀 길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그 금년 2023년을 드디어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발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자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느냐고요. 그리고 또 시집장가 못 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 빨리 되면야 좋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언제쯤 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인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보통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좀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대표를 뽑는데 이준석이가 대표였는데 이 사람을 그냥 뭐 반강제로 끄집어 땡긴 거 아닙니까? 내리앉혀버려 가지고 뭐 성매매를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내리앉혀버렸다고요. 그 이철성이죠. 이철성이 딸 이양희 교수를 통해 가지고 윤리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준석이를 내려앉혀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공천권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당 대표를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뽑는데 이 나경원이를 그냥 반강제로 지금 막 내려앉혀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승민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헌을 고치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은 그거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번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뭐 내년 이제 공천을 또 이제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뭐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바른 소리 해버리면 찍히버리면 공천을 못 받아버리면 헛방이니까.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그랬는데 그 뭐 양문석 박사님이라든지 김태영 그 심리학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김용민 박사님 또 안진걸 소장 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볼 때 이제 과도기 정부고 뭐 올해는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냥 그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을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어, 한참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은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저기, 하다못해 윤창중 씨 같은 경우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자기 유튜브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한 40분 정도까지 1시간 40분 정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10시간, 15시간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국내 정세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강의를 내가 나름대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듣다 보니까 이번 정부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다리던 그 책이 이제 변혜재님께서 쓴 책이 이제 나왔는데,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제 이 책인데 미디어워치 출판사고, 이제 저자는 변희재님이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변희재님을 말하는 거예요. 변희재는 그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 12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해 겨울 2016년 12월 달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책 표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허위 조작 날조, 위정교사, 이런 것을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정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 10년 징역형을 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청 성격이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한 말만 하기만 하면은 거진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변희재님께서 쓴 책이 지금 이제 부산에는 내일 나오는가 봐요. 서울에는 이미 시중에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는 내일 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신청했는데 오는 즉시 이제 나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내일쯤 도착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영광도서 가가지고 이제 나는 구입할 그런 예정인데, 그런 책이 발간이 되는데도 일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진실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검찰 권력이 아마 한 30-40년 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커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검찰 권력은 아주 물론 검찰 권력도 크지요. 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살아 계실 때는 한 18년, 한 20년 정도 있을 때는 검찰보다 더 무시무시한 데가 많이 있었다고요. 뭐냐 하니까 중앙정보부가 있었다고. 중앙정보부 있었지. 또 보안사가 있었다고. 그런데 끌려가면은 반병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치성 내무부 장관이 항명할 때 그분들이 중앙정보부 끌려간 게 아니고 보안사 끌려갔어요.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자기 자식발밖에 안 돼요. 자식 또는 손잡발밖에 안 되는 그런 애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단 말이에요. 아래 보니까 마동석이가 나오는 영화 배우 마동석이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그 영화를 내가 잠시 봤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내가 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별자리 출신들, 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전기 고문, 물 고문 받고 그냥 막 구타당하고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두드리 맞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고문받고, 예? 전기 고문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두드리 맞고 막 이런 것을 아주 젊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완전 망가져 버리는 거야. 거기서 처음에는 과음을 지르고 막 큰 소리 치지만은 몽둥이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냥 험악한 말 하면서 기사대기 때리지, 뭐 그냥 막 두드리 패지, 막 전기 고문 시키지. 안 그러면 죽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뭐 별자리 출신이고 뭐 사회 잘 나가는 무슨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거기서는 거꾸로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모멸감에서 자살하는 그런 뭐 장면도 있더라고 보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살겠단 말이야. 그렇게 하듯이 옛날에는 그 오치성하고 저게 김성곤이 그런 길재호 그리고 김진만이 그 4인방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김종필 그 총리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 김종필 그 총리도 4인방이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동백 아가씨 가사에 보면은 동백은 뭐 빨갛게 뭐야 멍이 들었다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동백은 빨갛게 뭐 멍이 들었어 하듯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김종필 씨가 그 4인방에 의해서 엄청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4인방이 잘 나갈 때예요. 잘 나갈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4인방에다가 힘을 실어줄 때라고. 그러니까 오치성이, 길재호, 김성곤이, 김진만이 요 네 사람이 4인방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삼성개헌 할 때 힘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JP 김종필을 이렇게 견제를 시켰다고. 그런데 이 4인방이 힘이 더 올라가니까 박정희한테 대들었다고. 대드니까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엄청 화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그냥 데려가가지고 막 개죽음을 시켜버렸다고. 그냥 김성곤이가 그 당시에 이제 콧수염이 다 뽑혀버리고 얼마나 그 험한 일을 당하겠느냐고요. 그런 거 내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무시무시한 보안사가 있었고 또 그 중앙정보부가 또 무시무시한 데라거든. 그러니까 김두한이 종로에서 주먹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도 됐거든. 돼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에 이제 똥물도 뿌리고 정일권 국무총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똥물도 뿌리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차재철이도 국회의원 하던 시절 때에 차재철이가 이렇게 막 아나무인격으로 막 이렇게 되게 설쳤는데 김두한이가 내한테 한번 대들어봐라 이러니까 차재철이가 꼬리를 내렸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그 김두한이가 이제 뭐 똥물까지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뿌릴 정도로 이렇게 기회가 있었지만은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뭐 반병신돼서 나왔다고요. 반병신돼서 나왔다고. 결국 그런 고문 해요청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보안사라든지 중앙정보부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검찰도 이제 파워가 있지만은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검찰총장도 예를 들어서 보안사나 중앙정보부 끌려가면 뭐 반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중앙정보부가 안전기획부인가 이름이 좀 바뀌고
보안사령관도 그대로 있었다고. 있었는데 요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힘을 안 썼다고. 못 썼는데 문민정부 딱 들어서면서부터 검찰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마침 요때가 언제냐니까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가 뭐 구술을 해가지고 검찰로 들어왔잖아요. 검사가 될 때 그 시절 때부터 검사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커 나가기 시작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렇게 박철원이가 노태우 저렇게 처조카잖아요. 처조카가 그 내각제를 하기로 하고 이제 김영삼이 하고 그 당시에 그 김종필이 또 노태우 세 사람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김영삼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박철원이가 와 약속 안 지키노 이래가 이제 그냥 계속 대들었단 말이에요. 김영삼이한테.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그 박철원 씨한테 엄청 달랬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박 장관 내 좀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철원 씨가 계속 대들었는가 보더라고. 그냥 그 자기 의사를 굽히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막 천상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가 봐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흐름은 대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다가 힘을 딱 실어주니까 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엮어버려야만이 이 검사가 유능한 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이.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지금 대구에 있는 부장판사죠.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특수부 검사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거 죄가 있든지 없든지를 가리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권력자,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실행해주는 사람이라야 이게 이제 유능한 검사가 된다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직을 오르고 이제 승진도 하고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높은 자리로 간다 이 말이지. 그거를 이제 키워준 것이 제1호가 홍준표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문민정부 될 때부터 이제 뭐 뒤에 아니 그런데다가 뭐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그 노태우 대통령을 그냥 검사들 앞에서 직조를 뭐 조사를 받고 이제 실형을 받고 이러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아들들 김현철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김홍일이 전부 다 그 현직 대통령 아들들도 검찰 손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검사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특수한 기술이 자꾸 발달된다고.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잡아 넣을 때 거기 이제 K미르재단 그때는 그걸 가지고서는 그 뇌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뇌물죄로 엮어버렸잖아. 그거 엮는 것만 해도 그 잘못인데 그 엮는 그 과정에서 태블릿을 조작을 했다고. 거기서 최순실 태블릿이 아닌데도 이것이 최순실 것이다라고 이제 장시호가 최순실 언니의 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이긴 우리 이모 겁니다. 이래가지고 갖다 준 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포렌식 검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책이 이번에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위정교사를 3사람 시켰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3사람을 위정교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달도 차면 기운다. 그 뭐 노래 있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힘이 없었다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이 시절 때부터 가가지고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1993년부터 시작했는데 93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30년 동안 이렇게 커질 대로 커진 거야. 이빨 커졌다고. 그러니까 고무풍선으로 말하면은 더 이상 고무풍선을 계속 불면은 펑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터질 만큼까지 이제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그때 바늘 하나 갖다 대기만 하면 펑 터지는데 그 바늘 하나가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이 바늘 하나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보관은 변희재님께서 이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또 강정산,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타고르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이유는 뭐냐고. 석가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공자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강정산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노스트라다무스가 왜 태어났으며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왜 태어났느냐, 원효대사는 왜 태어났느냐. 이 4대 성자를 비롯해서 성현 현인들이 태어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결론을 자세히 보라고. 기독교의 그 신구약 전서가 말이야. 구약 전서가 39권,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 합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 합치면 66권인데 66권에 대한 총 결론이 뭐냐? 신약,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다 외운다. 외워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농축을 해봐라.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이야. 앞으로 장차 올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분이 온다 이랬단 말이야. 공자도 말씀도 그래요. 성은 호간인가 그래요. 말씀이 간방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다고.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의 총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었을 때가 정법시대고 그 뒤에 삼법시대가 있고 그 뒤에 말법시대가 오고 말법시대가 끝나면은 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온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뭐 밀어붙여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고, 그 모든 예언을 총괄적으로 맨 마무리를 싹 지은 분이 강정산이단 말이에요. 강정산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그 신인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런 걸 1949년 11월 13일 날 온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셨다. 그리고 서울 경자를 가지고 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지식이 제일 많고 지식이 제일 많고 웅변이 또 제일이고 신은 서판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게 원래 강정산의 그 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교주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놓은 게 많아요. 원래 강정산의 말은 앞으로 참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후 40년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강정산이 1909년 6월 24일 날 어천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40년 뒤에 1949년 내가 장차 10석자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일에 온다고 이야기했고,
신무국과 일태극을 합하면 11일이에요. 그래서 11월 내가 장차 10석자로 온다. 13일에 온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오시는 분,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선천의 성자들이 온 목적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연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변희재님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과도기 그 윤석열 정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릇 내려앉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그 중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과 딱 바로 이제 마주치가지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제일 앞장서신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그렇듯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작살난단 말이야. 이 6개월만 더 진행되면은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정권은 빨리 끌어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제일 앞장서가 있는 사람이 변희재라고. 그래서 변희재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 봐요. 그것도 틀림없어요. 그게 이제 시가 되고 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운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고 나면은, 그 금년 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총재님께서는 내가 뭐 2023년에 뭐 이런 그런 뭐 현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누구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못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할 말은 많아도 말이지.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이런 말도 있고 말이야. 말 못하는 이 내 마음, 이런 말도 있고. 그 유행가 가사에서 다 그 가사 중에 뜻이 깊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말씀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알고야 계시지만은. 딴 이제 종교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라든지 불로율이라든지 이런 걸 하루에, 이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언제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대외비단 말이에요. 입이 알아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흑살이 죽지 않아요. 김성경 하면 뭐 존재 가치가 있나? 아무도 모르지. 구독자 수 해봐야 뭐 905명. 미미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괜찮지. 그런데 원래 그래서 환영합니다 할 때 영자가 이제 맞이할 영자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토끼 묘가 있고 그 밑에 책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끼년에 맞이한다. 세계 황제를 우리가 맞이한다. 새로운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를 짓고, 선천을 마무리 짓고 후천 정력 시대를 새로 여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오는 그분을 맞이한다. 그게 이제 올해가 묘년이단 말이야. 묘년, 토끼가 있는 해잖아. 그러니까 환영할 때, 맞이할 영자할 때 토끼가 있다고. 원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머리가 좀 상근기는 팍 알아듣고, 중근기는 이렇게 설명 들으면 그런가 긴가 민가 이렇게 하고, 하근기는 그거야 뭐 때가 돼봐야 알죠.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5년 뒤쯤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근기라고. 하근기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5년에 아시아 통일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거든. 2025년, 2030년에 세계 통일이야. 그럼 2025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아니냐고. 원래 임기가 4개월 정도 간다 그랬는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됐는데, 그 연장돼 봐야 얼마나 되겠느냐고. 과도기 정부 같으면은
내나 저기 장면 내각도 과도기고 최규하 대통령도 과도기라고 두 개 다 1년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볼 때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김용민 씨라든지 김용민 박사 그리고 뭐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님, 김태영님 같은 분, 또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정부가 단명이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분들도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이가 이제 이래 되면은 위정교사범 요거 하나만 해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사람을 뭐 했다가 뭐 죽였다거나 때려가지고 뭐 상해 치사가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속이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서 뭐 구속 안 되는가? 뭐야 저 누구냐 저게 조국 부인 뭐 법무부 장관 부인도 지금 뭐 구속되는 판인데 뭐 부인이야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야 그런 거지만은 그 한동훈이 또 위정교사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되면은 이 정권이 흔들리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박지원이 하고 저기 저 이재호 뭐 이런 떨거지들 말이지 뭐 자기들끼리 뭐 좀 더 해먹으려고 말이지 내각제 비스무리한 거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뭐 독일식 이지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저게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뭐 이낙연 떨거지들 뭐 저 국민의힘의 그 뭐 장제원이 뭐 권성동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 내각제 세력이거든. 이명박 떨거지들이 전부 다 내각제 세력인데 국민에는 안중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더 해쳐먹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싹 이제 물갈이를 해야 돼. 물갈이를. 변희재님 말씀대로 하면은 살처분을 해야 된다고. 구제역 같은 거 옮기게 되면은 강우병이나 구제역 같은 거 돌면은 그냥 그 파운다리에 있는 돼지나 소를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파묻어 버리잖아. 그것을 살처분이라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살처분을 해버려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지도자 정신교육대예요. 살처분하면은 잡이야. 그걸 사람 그래 죽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고 정신 개조를 시켜가지고 양심을 회복해 주는데 그게 진짜 지도자 정신교육대라고. 안혜옥 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다 걸러낸다 이 말이야.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을 이제 추리내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제 뭐 또 뭐 할 말씀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참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그래서 이제 불로유가 나는 국민 이제 이거 불로유 이것이 이제 오늘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아주 내 친한 지인한테 내가 이제 5만 원을 보내가지고 4만 2천 원은 내가 쓰고 8천 원 가지고 우유 2병 사가지고 이제 실험해봐라 합니까? 그 친구는 과학,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주 수재들이 가는 그런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대학교 이름 이야기하면은, 상당한 수재들, 우리나라에서 수재들이 가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믿는다고. 그런데 자기도 이제 내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우유가 썩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지인이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발이 넓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허경영 우유가 썩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그거는 정인이 된다고. 자기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발라보니까 손이 나섰다든지 각질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건 아직 실험을 안 해봤다고. 그냥 그것만 해도 말이 번진단 말이에요. 퍼져나간다고.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아는 사람마다 이제 구정 때 나불나불나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대한민국 5천만 명은
누구 이라면은 한 5사람만 단계만 다 지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저기 제주도 끄트머리에, 제주도 밑에 있는, 한 끄트머리에 있는 섬에 사는 사람, 그 섬이 뭐 마라도인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한참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끄트머리 있는 섬에서 그 해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해녀한테 이제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적을 하니까 5단계인가 6단계 지나니까 다 아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5천만 명 해봐야 뭐 금방 퍼진다고. 이것을 제일 좋은 것은 KBS나 MBC, SBS 이런 데서 아침마당이나 기타 뭐 이런 데서 이제 떠들어주면은 제일 좋지요. 그런데 아직 뭐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뭐 허경영 총재님의 좋은 점은 이렇게 보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기관에서 그 보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막 때리면 좋은데 KBS 아침마당에만 나와서 이야기만 해줘도 이거는 막 진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날 건데, 그런 데서는 아직 못하잖아. 내가 볼 때 못할 것도 없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러려면은 뭔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머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걸 뭐 실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이 스티커 없으면 허경영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우유가 썩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썩지 않는 것을 피부에 바르면은 피부가 이렇게 낫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도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은 보니까 한 5, 6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속이 안 좋으니까 막 젊은 시절 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노다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지. 그러니까 음식 먹었다면 전부 다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참 전에 보기도 옆에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하루에 우유 요런 컵에다가 한 3분의 2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이렇게 한 달 정도 복용해 버리면은 그냥 씻은 듯이 낫잖아요. 그런 것이 퍼져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질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심 결과가 좋게 나올 거예요. 사필 규정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무죄, 이제 이것을 아마 밖에 받아야 되고 또 밖에 그래 될 겁니다. 모든 이런 사필 규정이고. 그러니까 그래 돼도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당 내부 경선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정말 그 총재님께서 이제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이제 뭐 이미지가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대권 주자들이 하고 싶은 사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후보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내가 낮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유를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내 이야기를 어제부터 한 5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우유를 사가지고 1,000원짜리 제일 작은 우유 그거 2개 사가지고 하나는 허경영 총재 이름을 적은 거, 하나는 안 적은 거 방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 달간 딱 놔두면은 하나는 썩고 하나는 안 썩는다. 그러니까 2개 다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만약에 2개 다 썩어버리면 내한테 오면 내가 우유값 5배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도 한 분한테 얘기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이 말이지, 그 공약은 너무 좋은데, 예산이 600조 원밖에 안 되는데, 1인당 18세 이상 1억 원씩 어떻게 줘가지고 돈은 무슨 돈으로 감당을 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고, 기타 이제 뭐 조금 내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TV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다더라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또 다시 온다면은 절대 함부로 안 찍고 자세히 이제 살펴가지고 찍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TV 토론에 정말 그 국민의힘당 후보에 나가가지고 TV 토론에 이제 총재님께서 나가시가지고 거기서 생중계를 하게 되니까 그때 국민들이 이제 깨치게 된단 말이야. 정말 이분이 참 똑똑하시고 박식하시다. 정말 이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나라가 잘 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을 무슨 돈으로 주느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또 이제 불로유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막 번져나가니까, 야, 이거 진짜 우유가 썩지 않는다. 첫 번째, 썩지 않는데도 놀래고, 둘째는 치유가 되니까, 무좀 걸려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좀이 싹 다 나서버리니까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죽만큼 그 때가 막 벗겨지면서 이게 그 불로유 그거를 이제 푹 담가가지고 이제 그 비닐에 싸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푹 담가버렸단 말이야. 몇 시간을. 한 대여섯 시간 담가가지고 나중에 빼고 나니까 불어 터진 것을 이제 끌어내고 나니까 그 찌꺼기가 이제 한 주먹만큼 났다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바닥을 보니까 어린애들 발바닥처럼 뽀송뽀송뽀송하게 나서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입 소문이 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단 말이야. 원래예요. 원래 이제 하반기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고, 나는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 이야기는 아마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허경영 총재님은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앞으로 300년간, 또 앞으로 300년간 하면 이 사람이 돌았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장수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가 있고, 지금 이제 사람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요런 분야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달되어가 있고, 교통수단도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어가 있는 요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 300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300년 동안 세계 황제라 그러면 또 미쳤나 돌았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황제, 왕폐, 이적, 금수 시대가 지나면 다시 황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했다고. 왜 했느냐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지혜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런데 접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그 스승님은 한평생, 또 그분은 그 김영숙 교수님이죠. 김영숙 교수님 이전에는 이제 내 친구로부터 내가 또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친구는 요한이라는 친구인데 내 첫 번째 스승이에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나면은 아마 크게 무슨 일을 할 사람이에요. 아마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하고는 잽도 안 돼요. 나는 그 사람 밑에 발바닥에 떼도 안 돼요. 그냥 나는 아는 게 없잖아요. 영어도 영어를 안 하고 한문을 안 하고 제대로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친구는 영어를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그리고 그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을 아주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공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그대로 고등학교 시절 때 이미 다 파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지휘도 잘하고 그 친구는 내보다 하나 적은 게 뭐냐니까, 그 사람은 하늘은 재주를 그렇게 다 안 주는가 봐. 난 내 같은 경우는 말에 힘이 있잖아. 그리고 확신하고 말이야.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는 말에 좀 내처럼 힘이 없어요. 그게 좀 열정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의 한 가지 흠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내 같은 경우는 빨리 초국해버렸는데 그것이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 나를 이게 초강력하게 넘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거기 내보다 약하고 그 외에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아주 엄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은 엄밀하고
신앙은 엄숙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아주 엄밀한 사람이라고. 원래 그 과학 정신이 엄청 좀 정확한 사람이라고. 아주 엄밀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김명숙 교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를 배웠다고. 그러면은 김명숙 교수님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아주 정확한 것을 배웠고, 둘째는 김명숙 교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자기가 잘 된다, 요까지는 알았다고. 그 다음에 고윤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가장 그 사람을 잘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 진짜 베푸는 것이 많잖아요. 돈이 없어도 베푸는 것이 뭐 여러 개 있죠. 지식을 주는 거, 뭐 기쁨을 주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뭐 지혜를 주는 거, 얼굴로서도 가지고 밝은 뭐 기운을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지, 좋은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을 그냥 아주 최고 좋은 데로 보내는 거, 그 당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쉽게 말해 천당 가게 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제일 좋잖아. 기독교인들은 천당 가면 지옥 2개밖에 없어요. 나는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천당 가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는 양이 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1억, 10억, 40억 해도 내 양이 차지를 안 했어요. 40억 인류 전체를 다 기독교인화 시킨다 하더라도 안 돼. 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굶은 사람한테 쌀 한 톨 주면은 그거 가지고 양이 차느냐고. 한 달 굶었단 말이야. 한 달 굶었는데, 물만 먹고 살다가 굶었는데, 그래도 뭐 처음부터 뭐 미역을 좀 먹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뭐 먹게 되면은 밥을 그래도 한 공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쌀 한 톨을 주면은 그게 양이 차느냐고. 그렇듯이 나는 40억 인구 전체를 기독교인화 시켰다 하더라도 양이 안 차는 거야. 왜? 아담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래야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기독교를 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지구 역사상에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천주교나 기독교 계통에 있는 뭐 목사 신부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수천억 조명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문제를 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참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불교의 세계에 이제, 이 서로 이제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잖아. 불교에서는 마음을 하고, 여기서는 창조주를 논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3의 초종교가 뭔가, 나는 그래 강정산인 줄 알았다고. 강정산, 이거 우주 1년을 이야기하고 129,600년을 이야기하고 말이지. 선천우천을 이야기하니까. 그 강정산에 매도 못이 나다 보니까, 이게 또 내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다 못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 참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지상 나고나 시키구나. 이 신인님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확철대오한 거예요. 확철대오. 사막에서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막에서 막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천신만고 끝에 죽다 살아난 사람은 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물을 생각했느냐고. 아주 귀중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나는 그래. 이 기독교를 지극정신으로 한 끝에 신인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서경영 신인님이야말로 정말 이 인류의, 아래도 말했다시피 인류의 보물단지고 참 희망이시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실 유일한 희망이시단 말이에요. 참 바로 그분이시고 거기 보라고.
아니 그 이름을 적었는데 어떻게 우유가 썩지 않고 우유가 이렇게 불로유가 돼가지고 이게 다 치료가 되느냐고. 응? 불로유 오기 전에도 내가 확신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냥 그 현실 정치의 대권을 잡아물어서 이 현실 정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장차관을 임명을 해서 장차관이 밑에 있는 사람들, 국장들 이런 게 지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확 바꿔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뭐 말도 뭐 그냥 그것도 없이 막 하는데 원래가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다고. 그 최고 선봉에 선 사람이 변희재라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오늘 방송을 내가 3시간 들었지. 오늘 이분은 매불쇼 나가서 이야기했고 미디어워치에서 했고 그 다음에 노영희 변호사의 이제 디너쇼 스픽스에서 디너쇼 했는데 그 3시간을 내가 다 들었다고요. 일단 모든 것을 그런 거 볼 때에 이번에는 그 틀림없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불로유로 해가지고 지금 저변에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TV 토론에 이제 나가게 돼서 그때 이제 정말 그 반전이 일어날 것 같고, 안티가 있는 것은 안티가 고맙다 그러잖아요. 안티가 있음으로써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를 이제 다 구분이 되니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데 이삭의 마음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은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에 갔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말없이 따라갔다. 그거 볼 때에 이삭의 마음을 이제 그때서야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고 총선 끝나고 대선 치르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티들이 이제 이렇게 안티들이 나와가지고 따라라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끝까지 안 따라가고 오히려 안티들을 이렇게 한 사람들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백궁에서 또 이제 재미가 말이지 바로 막 출마해가지고 바로 대통령 당선되면 무슨 재미가 있노? 안 그래요? 춘향전에 보더라도 말이지 그 변사 이몽룡이가 과거 급전에 했는데 급제했다 해가지고 그냥 막 띵까 이제 나 풍악 소리 울리면서 내려와가지고 변사또 이놈 이리 와 이렇게 했으면 뭐가 재미가 있겠느냐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 급전에 했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깨째째 한 꼴로 오니까 자기 이제 춘향의 어머니 그 울매가 막 그 잔소리 하잖아요. 지금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집에 보면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듯이 그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야. 하여튼 이 인류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재미있는 지금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막 두서없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